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진입니다. 김익수입니다. 네, 오늘은 MBTI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심리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에 수십 년간 구두를 닦아온 구두방 할아버지가 손님이 걷는 자세나 구두굽에 어디가 닳았는지만 보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두방 할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사람에 대한 인상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예리한 통찰을 얻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이 관련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나이가 좀 연세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살면서 이제 겪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 이상의 어떤 통찰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구두방 할아버지 같은 이제 경우에는 그 경험을 지지하는 어떤 뭐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가 이제 없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갖는 이제 경험의 한계 이런 것들 분명히 있죠. 이에 반해서 이제 심리학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든 심리검사 이런 것들은 이론과 그다음에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심리검사 도구들은 제작하는데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이 검사를 실시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고의 과정을 통해 그 전문성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도 요즘 유행하는 MBTI나 MMPI 외에 다양한 검사들을 배우고 한번 해봤지만 그 결과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심리 검사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들이 측정하는 그 내용 자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로부터 이제 오랫동안 훈련 받고 슈퍼비전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피검사가 갖고 있는 이제 성격이라든지 지능, 적성, 뭐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런 이제 특성까지도 이제 드러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사하면서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런 검사를 왜 하느냐? 이거는 문제를 이제 확인하고 나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제 평가, 그다음에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검사를 마다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심리 검사에 대한 이제 정의는 개인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도구며 절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도구, 절차 이런 것이고요. 심리검사가 도구를 가지고 하는 절차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심리는 자연과학처럼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루 이런 거로 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특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이제 심리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한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또 개인차가 또 존재를 하죠. 오랜 세월을 이제 우리 함께 살아온 가족의 경우에도 가끔 내가 아는 그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이제 지인이나 친구한테 속았다 또는 배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심리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의 심리와 개인의 특성을 단 몇 시간에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검사가 심리검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검사의 측정치는 신뢰도랑 타당도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도는 그 검사가 몇 번을 반복해도 일관성 있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들을 그 정도를 측정하는 걸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타당도는 심리 검사가
도대체 측정하려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잘 재고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허리 둘레를 재거나 아니면 키를 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옷을 만들려면 어깨, 허리, 둘레, 키, 뭐 이런 각각의 수치를 다 재서 정확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심리 검사 역시 각각의 결과들을 얻은 것을 퍼즐처럼 조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만들어 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이 평면적인 존재가 아니죠. 굉장히 다면적이면서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다양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실시나 채점 방식이라든지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이제 숙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양적인 부분 또는 질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전체적이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평가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죠. 검사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전문성을 굉장히 이제 요하는 과정이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강의에서는 이제 심리 검사와 심리 평가를 이제 그냥 심리 검사로 통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의 종류에 크게 이제 객관적 검사가 있고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MMPI가 있고 MBTI가 있습니다. MBTI를 요즘 모르면 뭐 인싸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이 정도까지 인기를 누릴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맞습니다. 인기를 이제 누리고 있잖아요. MMPI 같은 경우도 MBTI 못지않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검사 중에 하나고요. 기업체 또는 뭐 군대 이런 데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제 MBTI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분야에서 이제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검사 모두 문항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다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검자는 각 문항마다 자신한테 조금 더 이제 적합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이제 응답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검사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반응을 조작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내 영혼이 나를 떠난다라는 문항이 있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나한테 유리한 아니면 나와는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객관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즉 수량화하는 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해석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어떤 결과를 한다는 데서 좀 제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식 문제를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모르면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외에 또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투사적 검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 하나 이렇게 딱 찍어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뭐 지능 검사 같은 검사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검사 이제 심리 검사들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피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풍부한 어떤 자료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극이 모호하다 보니까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지 자체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피검자가 이제 방어를 한다고 해도 방어를 하거든요. 실제로 검사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이런 방어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축구로 말하면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평소에 이제 보통 의식화되지 않았던 사고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개인의 이제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저게 어떤 모양일까라고 하는 맞추는 문제들을 해보면 어떤 친구는 뭉게구름을 보고 솜사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토끼, 어떤 친구는 불이나 연기가 피오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구름의 이제 모양이라는 게 딱 떨어지게 어떤 특정하게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도 바뀌고, 하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의 이제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불특정한 이제 구름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각하고 반응하는지 양상은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 검사나 투사적 검사 모두 장단점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화면을 이제 보시면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이 사례 속에 이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증상이 이제 공황장애 같다, 유사하다, 뭐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공황장애라고 딱 이제 진단을 내리고 왔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정보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뭐 공황장애가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자기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면담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공황장애로 보여줄 만한 이제 증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제 검사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신체 증상,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막 이런 식으로 히스테리성 이제 성격 장애가 좀 의심이 됐고요. 이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이제 직면하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체 증상으로 전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보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인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뭐 이렇게 좀 징징댄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이제 끌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프기는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행동들이 2차적인 이득을 주죠. 관심을 이제 끄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동이 이제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방금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꾀병은 자신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아프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꾀병과는 조금 구분해서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꾀병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꾀병은 적응적으로 보기도 해요. 예, 이렇게 거절하기 힘들 때 아프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지만 넘어가 주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위에 말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짜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병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공황장애일 경우랑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또는 신체 증상 장애인 경우 각각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처럼 심리검사는 피검자의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이제 파악해 주니까 적절한 치료적 개입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대한 정보를 잘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공황장애하고 스트레스 성격장애는 치료 방법 자체가 달라지고 뭐 약을 쓰느냐 아니냐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그 접근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객관적 검사, 그다음에 투사적 검사 중에서 대표적인 검사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MBTI도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는데요. 뭐 예전에는 그 지필에 이렇게 표기하게끔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게 돼 있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세 개의 이제 그 선택지가 있죠. 거기서 이제 자신한테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가지 이제 성격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성격 유형 검사고요. MMPI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문항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MMPI 같은 경우는 총 567문항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기는 이제 그렇다 아니다. 의 응답 방식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자기한테 가까운 거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능 검사가 있어요. 지금 007 가방에 들어가 있는 이 검사인데요. 이 검사 안에 도구들이 계속 들어있고, 이것을 이제 피검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뭐, 지시하면 따라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총 한 11개 정도 소검사로 되어 있고, 굉장히 유용한 검사인데, 뭐,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상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지 못하고, 이런 이제 검사가 있고요. 그림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인물화 검사 있고, 그 다음에 뭐 HTTP 검사는 잘 아실 거예요. 집, 나무, 사람 그리게끔 되어 있는 거고, KFD는 가족화 검사.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걸 그려라 하게 되면 뭐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훨씬 더 그 역동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가족들끼리.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아동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BCT 검사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네, BCT 검사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카드가 한 10장 정도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똑같이 그리게 하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기질적인 문제를 가려내려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그림 크기가 너무 크더라. 뭐 이러면 이 사람 좀 충동적인 거 아닌가? 아니면 그림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강박적이거나 아니면 뭐 위축돼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문장 완성 검사는 앞부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러면 우리 엄마는 뭐 예쁘다 이렇게 뒤에 문장을 채우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투사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림 검사도 투사 검사고요. 이 검사도 투사 검사인데 왜냐하면 자극이 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제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경우도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만 적게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르샤 검사인데 이 검사가 이제 투사 검사 중에서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 데칼코만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감 뿌려갖고 이렇게 접었다가 쫙 피면은 대칭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림이 특정적이지가 않아요. 특정적이지가 않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꽃처럼 생겼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파리처럼 생겼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에 얘기한 사람이랑 뒤에 얘기한 사람이랑 뭔가 그죠 심리적인 게 조금 다르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AT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은 주제 통각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통각이라는 게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이게 뭔 거 같냐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것이 바이올린인데 저걸 책으로 보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저는 방금 요리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저거를 책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학업 스트레스 같은 것이 좀 있나?
뭐 이런 쪽으로도 네네.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1대1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물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심리검사의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요. 검사 이제 할 때, 검사 하나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가를 너무 이제 단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검사 결과 하나 가지고, 아, 이 사람 좀 우울하네, 불안하네, 아니면 뭐 편집증이 있네, 뭐, 아니면 뭐 정신분열이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이제 하기 전에 피검자들, 검사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호소를 하는지 이런 걸 좀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향과 행동, 태도 이런 걸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눈을 좀 잘 안 마주치는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뭔가 숨기고 있나 아니면은 뭔가 불안한가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네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행동이나 이런 거, 태도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이 검사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갖고 통합적인 어떤 그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검사라도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는 배터리로 실시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검사 배터리는 묶음이나 세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검사들을 여러 개 모아서 구성하고 그 각각의 검사들을 각기 다른 영역을 측정할 텐데요. 예,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여드리는 건데, 지능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를 주로 이제 재죠. 그렇다고 해서 지능검사가 인지만 위주로 재느냐, 그건 아니고 정서적인 것도 재긴 해요. 근데 주로 인지적인 측면을 잰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검사, BGT는 뭐 행동을 잰다. 아니면 뭐 TAT는 이제 무의식적인 것 측면을 잰다. 그래서 각각 주로 이제 재는 것들이 다르고 이것들을 약간 뭐 퍼즐 맞추듯이 쫙 종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각 검사에 따라 얻어진 자료들은 다른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좀 해석하는데 풍부한 이제 정보를 줄 수 있고요. 각 검사가 이렇게 맨 처음에 세운 가설들을 이게 맞는지 타당성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검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MBTI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그 유용한 검사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이 검사들이 각각 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통합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검사 배터리 종합검사라고도 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심리검사 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석 상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